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 분이 제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이 내용부터 먼저 지금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월남 참전 유공자 분이 3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암 수술을 하셨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려고 보훈지청에 서류 접수를 했더니만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여 제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만약에 이분이 제게 질문을 않고 그냥 그대로 보훈지청에다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위처로 해서 3급을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잠시 후에 그 질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3급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수술을 하고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보훈지청 담당자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락할 위험이 더 큽니다. 승급할 확률보다도. 왜 그런가 하면 이 대장암은 고엽제 후유증에 속한 질병이 아닙니다. 고엽제 후유증에 속한 질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보훈지청의 직원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다. 그럴 경우에 아마 이분이 몇 년 전에 3급을 받으셨을 때 그 3급이 영구적인 장애로 인한 3급을 판정을 받으셨으면 등급이 하락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만약에 3급을 받으셨다 그러면 몸 상태에 따라서 다시 수치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하락할 위험이 더 큽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문제는 이 대장암은 고엽제 후유증이 아닙니다. 고엽제 후유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계속 영상들마다 공부하시라고 하는 내용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과연 그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인지 고엽제 후유증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할 때도 새로 생긴 질병이 과연 등급이 높은 등급이 나올지 아니면 낮은 등급이 나올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본인이 공부를 해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지 국가보훈부에서 예를 들어 신체 검사를 받고 7급으로 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많이 알고 있으면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6급 이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또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체 검사 신청을 했다가 보훈지청에서 알아서 그냥 판정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승인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불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실 때는 무조건 공부할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런 등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또 해보고 기준 미달 받으면 또 2년 후에 다시 또 신청해보고 갑자기 몸 상태가 더 악화됐다. 그러면 뭐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급 받고 6급 받으면 좋지만 이렇게 기존에 이제 뭐 6급도 받고 5급도 받고 이렇게 상급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신체 검사 그러니까 재판정 신체 검사 할 때마다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신체 검사를 신청했을까요? 알면서도 신체 검사를 합니다.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락을 합니다. 물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으면 본인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신체 검사 하러 간 날 포기를 하든 한이 있더라도 신체 검사를 받지를 않으면 다시 그대로 그 신체 검사 등급은 유지가 되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하락할 위험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 가끔가다 심사 현황과 판정 현황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왜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 아니면 고엽제와 연관되신 분들은 이 영상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조금 전에 온 질문인데, 월남 참전 유공자 상위 상급인데 지난 가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진단서와 의무 기록지를 서울 북부지원에 접수하니 접수 요원이 잘못되면 등급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후회하지 않으려면 접수하지 마라 해서 불안해서 접수를 못하고 서류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다시 접수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제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본인이 무슨 질병으로 상위 상급을 받았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 아니면 어떤 상위처로 아니면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무릎이나 다른 부위에 절단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또 상위 상급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분이 적어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위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접수 요원이 잘못되면 하락할 수가 있으니 접수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는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접수를 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 제게 질문을 해 오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분께서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대장암이 재판정 신체 검사 했었을 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상위 상급 받고 있던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그 질병에 대해서 다시 또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법을 적용받고 계신다 하면 다시 이제 신법으로 또 바뀝니다. 물론 이렇게 급수가 상급인 경우에는 구법이 되든 신법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법이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다 해서 신법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대장암이 해당 사항이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국가보건부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선 고엽제 후유증에는 암과 관련해서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 육종암,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그리고 침샘암, 담낭암, 담도암, 방광암,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암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그냥 악성종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악성종양 또한 암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암들이 이 악성종양에 포함되는지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갛게 표시된 거는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후유증과 관련된 암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악성종양에 속하는 암들입니다. 물론 이보다도 더 많은 암이 악성종양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는 이 내용들 총 21개,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11개, 합해서 32개의 암들이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암들로 지금 국가보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대장암 있죠? 이 대장암은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엽제 후유증 월남 참전을 하셔가지고 3급을 받고 계시면 당연히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암이 만약에 또 새로 발견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발견이 됐을 때는 7급에 해당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대장암이 6급 이상, 6급 1항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암이 재발이 되어서 전이가 되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3급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대장암은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하고 전이가 되어도 또 재발이 되어도 등급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암과 관련해서 특히 고엽제와 연관돼서 본인들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암은 어떤 암이 있고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암은 어떤 암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암이 발견이 되었을 때 승급할 확률이 있는 것이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암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승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들도 등록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등록을. 그런데 그 등록을 하는 것도 내가 급수가 7급이거나 아주 낮은 급수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6급이나 있고 또 5급 있고 3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암이 발견되고 수술해봐야 6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6급 이항을 받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등급과 종합 판정에서 또 승급될 확률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승급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 같이 상위 3급인데 대장암으로 수술을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데, 이분만 아니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만약에 본인들이 등급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 특히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냐,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냐, 이런 내용도 잘 알아보시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공부를 해야지 내 몸 상태가 조금씩 더 악화될 때마다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그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그만큼 알아야지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최소한 5급까지는 등급을 받아 놓으셔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제 목표 또한 5급입니다. 이 5급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 제가 5급을 바라든지, 제 배우자가 제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을 받으려 그러면 최소한 5급까지는 받아야지 노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급까지는 제가 받아 놓을 생각입니다. 6급과 5급의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은 자그만치 약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목표를 5급으로 설정을 해놓고 계속 공부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